지금까지 갱신형 간병인 보험의 고정관념은 다 잊으시기 바랍니다.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 주시는 나이대인 60대 분들을 위한 설계입니다. 60세 남성 간병인 사용일당 간병인 보험을 보겠습니다. 상해 질병,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 1일 이상, 요양병원 제외 각각 15만원, 상해 질병, 입원 간병 사용일당 1일 이상, 요양병원 각각 2만원, 상해 질병, 입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일당 1일 이상 각각 7만원 구성을 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보험료가 자그마치 놀라지 마세요. 29,294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게 갱신형이 아니라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이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갱신형 간병인 보험의 고정관념은 다 잊으시기 바랍니다. 60세 이상 간병인 사용일당 간병인 보험을 보겠습니다. 역시 동일 조건으로 담보를 우선 시.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한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키보험입니다. 보통 실비보험이나 암보험 하나쯤은 다들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뇌심장질환에 관한 보험증권도 있을 텐데요. 이 보험 모두 다 내가 아프고 다쳤을 때 치료나 치료 이후 생활자금의 목적이 큰 보험들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제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입원했는데 치료비는 실비나 진단자금에서 마련한다 쳐도 간병을 누가 해줄 것인가? 이게 참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루 이틀이야 가족 간병을 봐주면 되겠지만 이 간병 기간이 한 달, 두 달 넘어간다든지 꼭 한 달이 아니더라도 한 주에서 두 주만 하더라도 가족들이 계속 환자를 케어해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게다가 생업이 있어서 내가 간병을 직접 하면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는 더욱더 그렇고요. 그래서 간병인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 비용이 생각처럼 만만치 않다는 것과 더군다나 실비보험에서도 간병인 사용하는 것은 따로 보상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저희 장인어른께서 입원을 하셔서 간병인을 썼는데 하루 기준 금액을 여쭤보니 보통 13만원 이상은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13만원 곱하기 7일, 91만원. 이거 실비 처리도 안 되고 다행히 저희 처형이 가입해둔 간병인 보험이 있어서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부르니 만사 고민이 다 해결되더라고요. 아무튼 간병인 보험 뭔가 알아봐야 할 것 같긴 한데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 보험도 있고 간병인 사용 금액을 지급해주는 보험도 있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알쏭달쏭한 상품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 간병인 지원 일당, 그리고 두 번째는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지는 않지만 사용 금액을 지급해주는 간병인 사용 일당,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간병인 지원 일당은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직접 확인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장점은 간병인 인건비가 추후 상승하더라도 상관없이 회사에 제휴된 간병인을 지원하기 때문에 나중에 물가 상승에 대한 염려를 할 필요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기 마련인데 단점은 48시간 안에 보험회사에 간병인을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48시간 내로 간병인을 보내주기 때문에 입원하고 하루 이틀 정도는 늦게 간병인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간병인 업체를 고르지 않아도 되는 수고는 될 수 있지만 보험회사에서 직접 간병인을 선택해서 보내줬다 보니 이분이 친절하고 업무 능력이 좋은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간병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교체를 원한다면 교체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간병인 보험의 단점이라면 갱신형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현재 3년 갱신형 및 10년 갱신형이 판매되고 있지만 가급적 갱신 주기가 긴 상품이 유리할 수 있겠죠. 또 하나의 단점이 뒤에 보시는 화면처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간병인을 지원하지 않는 상품을 아무래도 많이 가입을 하셨을 텐데요. 참고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란 병동환경, 시설 장비 등 적정 제공 인력 배치 및 환자 안전관리 등 통합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여건을 갖춘 병동에서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전문 간호 인력이 팀을 이루어 제공하는 입원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과 병상 수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11월 달에 이 간병인 지원 일당 상품에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 시 일당을 지원하는 상품이 출시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기존에 일당을 지원하지 않는 상품에 많이 가입되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즉 11월 이전에 간병인 지원 일당을 가입하신 분들은 행여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시더라도 일당과 같은 혜택은 받지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간병인 사용 일당은 간병인을
내 자신이 직접 고용 후 사용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간병인 보험입니다. 즉 간병비를 돈으로 지원받는 간병인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 간병인 보험은 정해진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면 만기 시까지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비갱신형 상품으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앞 90세 만기라면 20년 동안 동일 보험료를 납입하고 9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간병인 보험의 단점이라면 간병인의 임금 상승 시 보장 금액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에 대한 대안으로는 시간이 일정 기간 경과할 때마다 보장 금액이 늘어나는 최저량의 상품이 출시됨으로써 어느 정도 임금 상승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뒤에 또 설계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간병인 보험 비교표로서 간병인 지원 일당과 간병인 사용 일당을 정리 및 비교해 보겠습니다. 간병인 지원 일당은 간병인이 필요할 시 48시간 이전에 전화 예약을 해서 보험사가 간병인을 병원에 파견해 주는 것이고, 간병인 사용 일당은 간병인을 내가 직접 고용 후 보험사에 비용 청구를 하면 간병인 사용 비용을 입금해 주는 보험입니다. 간병인 지원 일당은 인건비 상승 걱정이 없으나 갱신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고, 간병인 사용 일당은 인건비 상승 시 최저량으로 보완이 가능하다든가 비갱신으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실제 설계안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보통 갱신형이 더 저렴하고 비갱신형이 더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번 간병인 보험에서는 좀 예외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갱신형 상품인 간병인 지원 일당은 이미 제가 아닌 다른 유튜브 영상 채널에서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요즘 많이들 주목하시는 내가 직접 간병인을 고용하는 비갱신형의 간병인 사용 일당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한 물가 상승률에 대비한 최저량 상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50대, 60대 남녀의 설계안과 보험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 주시는 나이대인 60대 분들을 위한 설계안입니다. 60세 남성 간병인 사용일당 간병인 보험을 보겠습니다. 상해 질병,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 1일 이상 요양병원 제외 각각 15만원, 상해 질병, 입원 간병 사용일당 1일 이상 요양병원 각각 2만원, 상해 질병, 입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일당 1일 이상 각각 7만원 구성을 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보험료가 자그마치 놀라지 마세요. 29,294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게 갱신형이 아니라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이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갱신형 간병인 보험의 고정관념은 다 잊으시기 바랍니다. 60세 이상 간병인 사용일당 간병인 보험을 보겠습니다. 역시 동일 조건으로 담보를 구성 시 보험료는 31,783원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높게 나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암보험과 같은 보장성 상품은 남성이 보험료가 높게 나오는데 간병인 보험은 여성이 높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50세 남성 간병인 사용일당 간병인 보험을 보겠습니다. 상해 질병,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 1일 이상 요양병원 제외 각각 15만원, 상해 질병,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 1일 이상 요양병원 각각 2만원, 상해 질병, 입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일당 1일 이상 각각 7만원 구성을 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보험료가 자그마치 놀라지 마세요. 26,272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게 갱신형이 아니라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이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껏 갱신형 간병인 보험의 고정관념은 다 잊으시기 바랍니다. 50세 이상 간병인 사용일당 간병인 보험을 보겠습니다. 역시 동일 조건으로 담보를 구성 시 보험료는 31,436원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높게 나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암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은 남성이 보험료가 높게 나오는데 간병인 보험은 여성이 높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에서 간병인 사용일당은 물가 상승에 대비해서 최저량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50세 남녀 기준으로 최저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0세 남성 간병인 사용일당 간병인 보험을 보겠습니다. 최저량 상해 질병,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 1일 이상 요양병원 제외 각각 15만원, 최저량 상해 질병,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 1일 이상 요양병원 각각 2만원, 최저량 상해 질병, 입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일당 1일 이상 각각 3만원 구성을 하고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일당이 최대 7만원까지 가능하니 나머지 금액은 최저량이 아닌 담보로 4만원을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최저량 보험료가
33,674원입니다. 앞서 체증형이 아닐 때는 26,272원인데 어느 정도 금액 차이가 있네요. 50세 이상 간병인 사용일당 간병인 보험을 보겠습니다. 동일 조건으로 보험료만 보면 체증형은 39,262원이고 앞서 체증형이 아닐 때는 31,436원으로 역시 어느 정도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체증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가입 후에 매 5년마다 10%씩 정액 할증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면 요양병원 제외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의 사용 시 1일당 15만원인데 5년 뒤에는 16만 5천원, 10년 뒤에는 18만원, 15년 뒤에는 19만 5천원, 20년 뒤에는 21만원 이런 식으로 할증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상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 제목의 더보기나 댓글에 카톡 링크에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카톡에서 위키보험이라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시고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한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